걸림 양을 달리해서 3가지 스타일의 브림을 종이로 제도해 봤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죠? 저는 더 넓은 브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브림의 길이와 플레어의 변화를 주면 다양한 버킷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패턴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싹입니다.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버킷햇을 만들기 전에 도안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자를 만들 때는 먼저 머리 둘레, 머리 너비, 모자의 높이에 해당되는 치수가 필요한데요. 머리 둘레는 실측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머리 너비와 높이 부분은 어떻게 재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인의 인체 치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사이즈 코리아라는 사이트인데 이곳에서 모자 만들기에 필요한 치수를 얻어내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소창에 sizekorea.kr을 입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가지 항목을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모자를 만들 거라 머리로 들어갈게요. 머리 검색 항목에다가 최신 걸로 여자 나이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에 필요한 머리 너비, 머리 둘레, 그리고 머리 마루 항목에서 머리 마루하고 눈살 수직 길이가 눈썹까지의 길이거든요. 그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에 3가지 항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결과 보기를 눌러보면 선택한 연령대의 평균 치수를 알 수가 있어요. 머리 너비, 머리 둘레, 모자 높이를 결정하는 눈썹까지의 길이, 다른 연령대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다시 하기 누르시고 연령대 2010년 여자. 다양한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들 거 만드실 때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에서 39 한번 해보죠. 결과 보기 눌러보시면 약간 치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좀 작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실측하기 어려우실 때는 여기서 평균 치수를 이용을 해서 만드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옷 만드실 때도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사이트예요. 사이즈 코리아에서 확인한 평균 치수를 이용을 해서 모자를 제도해 볼게요. 먼저 버킷햇의 부분 명칭부터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 부분은 탑, 몸통 부분은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모자의 챙에 해당되는 부분은 브림이라고 합니다. 모자 제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라운 아랫부분인 모자 둘레예요. 완성된 모자의 둘레가 어느 정도 머리에 맞느냐에 따라서 편하고 불편하고를 가늠하기 때문에 모자 둘레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자의 둘레는 머리 둘레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안감을 넣어서 만들거나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거나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 머리 둘레에 여유분을 주셔야 합니다. 최소 여유분을 2cm에서 4cm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cm 정도를 주면
딱 맞는 모자가 되고요. 4cm는 약간 헐렁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3cm 여유분을 줘서 59cm로 제도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실측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측을 하실 때 여유분을 생각을 해서 손가락 2개 정도를 넣고 머리 둘레를 재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머리 너비는 사이즈 코리아에서 가져온 그 치수 그대로 16cm를 써볼게요. 그러면 탑의 둘레는 3.14 곱하기 16 해서 50.25가 됩니다. 다음은 모자 높이를 결정을 해줄 건데요. 모자 높이는 머릿마루에서 눈살 수직 길이까지의 길이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 길이는 눈썹까지의 길이라서 우리가 모자를 눈썹까지는 쓰지 않죠. 그래서 그 길이에서 1cm 정도를 빼주어도 됩니다. 8cm에서 9cm 정도를 하셔도 적당한 것 같아요. 8cm를 하면 조금 낮은 듯하고 9cm는 푹 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고 적당한 높이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중간 치수인 8.5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브림의 길이를 결정을 해줄 건데요. 브림의 길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햇빛을 많이 가리고 싶으면 챙을 넓게 하시면 되고요. 스포티하게 짧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면 8cm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8cm가 약간 길게 느껴져서 7cm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가볍게 쓸 수 있게 5cm로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챙의 길이는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7cm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챙에서 하나 더 결정해야 될 거는 챙을 벌어지게 할 거냐 모아지게 할 거냐 챙의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제도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넓게 했을 때 좁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른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도에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탑을 만드실 때 정원으로 지름 16에 정원으로 제도를 하셔도 되지만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앞뒤가 살짝 긴 것이 머리에 더 예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뒤로 17, 좌우로 16cm로 약간 길게 제도를 해볼게요. 보여드리는 치수는 머리 둘레 56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볼 버킷햇의 치수고요. 가장 중요한 치수는 머리 둘레이기 때문에 머리 둘레가 작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작게, 그리고 크신 분들은 조금 크게 해서 본인의 치수에 맞게 수치를 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탑부터 그려 볼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어 줍니다. 그리고 길이 17cm를 찾아주세요. 중심점 8.5를 찾고 8.5에서 수평선을 그려서 좌우로 8cm씩 전체 16cm 길이의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저희가 탑을 앞뒤가 17, 좌우가 16cm인 약간 긴 사이즈로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약간 길이가 다른 선을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곡자를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곡자가 있다고 해도 한 번에 도안을 그릴 수는 없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재어주세요. 나중에 크라운하고 이어 박을 때 크라운이랑 같은 치수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 제거하기 전에 이 길이를 재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3cm. 그리고 크라운하고 맞추어 박을 때 중심 맞춤점이 하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전체 13 길이의 반 정도의 맞춤점을 하나 표시를 해 놓을게요. 6.5에다가 너치점을 하나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접 1cm를 더해서 도안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시접을 더해서 도안을 그려 놓으면 원단에 옮겨 그리실 때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도안에 시접을 그려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식서 방향 표시해 주시고 중심은 저희가 골선으로 재단할 거기 때문에 골선 표시해 주고 반지름 가로 길이 8cm, 앞뒤는 반지름 8.5cm. 저희가 수치를 안 적어 놓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도안은 작업을 하실 때 미리 기록하시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도안을 오려서 쓸 수 있게끔 완성을 해 놓을게요. 가위집을 살짝 주어서 너치 위치를 표시를 해 주시면 원단의 도안을 옮겨 그리실 때 편리하죠. 도안의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탑 도안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크라운을 그려볼게요. 모자를 분해를 해보면 맨 위에 탑이 있겠죠. 그리고 크라운의 높이를 8.5cm로 제도를 하기로 했고요. 모자 둘레는 머리 둘레 56에 여유분 3cm를 더해서 59cm로 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탑의 둘레와 크라운의 윗부분은 만나서 같이 이어 박아야 되는 부분이라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제도를 4분의 1 쪽만 해줄 건데요. 조금 전 탑을 제도하면서 그 길이를 재어 놨었잖아요. 13cm. 그 길이를 크라운의 윗부분 길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만 제도를 할 거라 4로 나눠서 14.75
여기서는 조금 올려서 14.8로 제도를 하겠습니다. 대략 도안을 그려보면 높이는 8.5, 윗부분은 13, 아래가 14.8인 도형이 될 거고요. 네, 그 차이는 1.8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탑과 만나서 이어 박아야 되는데요. 탑은 곡선이고 크라운이 직선의 도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어 박기도 쉽지 않겠지만 형태가 예쁘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크라운이 살짝 곡선이 되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13cm 곱하기 8.5의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윗부분 13cm를 4등분 해주세요. 가운데 6.5 그리고 3.25cm. 뭐라는지 모르겠다 싶으시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4등분점을 바닥까지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크라운의 윗부분인 13과 아랫부분인 14.8의 차이인 1.8을 밑부분에서 3등분 하면 0.6씩이 되겠죠? 이 부분을 0.6씩 벌려서 아랫부분의 길이를 14.8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레어 스커트를 만들 때 쓰는 원리이긴 한데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어렵진 않은데 낯설게는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도안을 직사각형을 오려주세요. 새로운 종이에 수직선을 그려주고 오려놓은 도안을 또 잘라줄 건데요. 아랫부분에서부터 가위질을 시작해서 윗부분은 살짝 1mm 정도만 붙여주세요. 아랫부분만 잘라서 벌려줄 거거든요. 네, 살짝 붙여주세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붙여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벌려서 잘라준 다음에 이제 세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풀칠을 해서 첫 번째 조각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0.6을 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각 끝에서 0.6 떨어진 위치에 안내선을 그어주고 두 번째 조각을 그 선에 맞추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안내선에 딱 맞추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각 끝에서 0.6 떨어진 위치에 안내선을 그려주시고 세 번째 조각을 그 안내선에 맞추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조각 끝에서 0.6 떨어진 위치에
안내선을 그어주시고 그 안내선에 맞추어서 네 번째 조각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살짝 라운딩 된 것이 보이시죠? 네. 아직은 직선을 벌려 놓은 거라서 라인을 살짝씩 다듬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완만한 곡자가 있으면 그 곡자를 이용을 해서 살짝씩 굴려주시면 됩니다. 선을 연결을 하면서 살짝 라운드를 그려주세요.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아랫부분을 많이 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곡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모양 그대로 오려내 주세요. 오려낸 도안을 새로운 종이에 옮겨 그려서 크라운 패턴을 완성을 할 거예요. 그대로 옮겨 그려주세요. 탈의 너치 부분과 같이 2분의 1점을 너치점으로 맞춤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선을 반듯하게 그려주고 시접 1cm를 더해서 그려줍니다. 앞부분은 골선으로 그려줄 거라 시접을 줄 필요는 없죠. 골선 표시해 두시고 윗부분을 라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시접을 1cm를 더해서 그려줄 거예요. 윗부분 너치 표시해주고 식서 방향 표시해주고 치수도 도안에는 미리 적어 놓으시면 작업을 하실 때 적어 놓으시면 잊어먹지 않고 다른 작업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첸과 만나는 크라운의 아랫부분은 3등분을 해서 너치 표시를 해줄게요. 탑과 크라운 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브림 도안만 그려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브림을 그려볼게요. 브림은 이렇게 크라운 아래에 붙게 되는데요. 브림의 길이를 7cm로 제도를 하기로 했었죠. 이 길이도 짧게 또는 길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브림의 윗부분은 크라운의 아랫부분과 이어서 붙게 되는 부분이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크라운의 아랫부분 길이인 14.8을 쓰시면 됩니다. 14.8. 그리고 브림의 아랫 길이가 모자의 스타일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요.
제도를 하면서 그 형태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하는 방법은 크라운과 같이 윗부분은 고정하고 아랫부분만 잘라 벌려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브림은 벌림량을 달리해서 3가지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로 길이는 브림의 윗부분인 14.8로, 그리고 세로 길이는 3개를 만들 거니까 21로 해서 도안을 먼저 그려봅니다. 크라운에 비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5등분을 해줄게요.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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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브림을 만드는 방법은 크라운과 같습니다. 브림 1은 0.5씩 벌려줄 거고요. 브림 2는 1cm, 브림 3는 1.5씩 벌려서 그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벌림 양을 달리해서 3가지 스타일의 브림을 종이로 제도해 봤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겹쳐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시죠? 저는 더 넓은 브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브림의 길이와 플레어의 변화를 주면 다양한 버킷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번에는 3번째 1.5 벌린 브림으로 도안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도안을 완성하는 과정은 크라운 완성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대로 옮겨 그린 다음에
패턴의 중심 부분은 골선으로 제도를 할 거라 시접을 줄 필요는 없고 골선 표시만 해주시면 되고요. 옆선은 시접 1cm를 더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곡선 부분은 자연스럽게 한번 패턴을 정리를 하고 시접 1cm를 더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의 윗부분은 3등분해서 맞춤점 표시를 해주시고 아랫부분도 3등분해서 맞춤점을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맞추어 박을 때, 안감과 맞추어 박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버킷햇과 같이 탑의 형태나 크라운의 형태, 브림의 형태가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에는 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브림까지 3개의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만들 버킷햇은 안감을 넣을 거라 탑 안감 1장, 겉감 1장, 크라운은 안감 2장, 겉감 2장, 브림도 안감 2장, 겉감 2장, 골선으로 재단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겉감에만 옷에 넣는 실크 심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나만의 사이즈로 버킷햇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도안 그리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버킷햇 만들기에도 깨알 같은 소잉 팁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챙겨 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